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 한글 알리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 이 한글이요, 정말 과학적이고 훌륭한 글이라는 건 알지만, 제대로 바로 쓰기는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나운서인데도 불구하고 잘 못 쓸 때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특히 뭐 요즘 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 이렇게 줄여 쓰는 줄임말을 많이 맞아요. 쓰거나 또 뭐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남아서 일본어, 왜곡된 일본어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어느 날 이게 당연히 한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썼다가 이게 잘못된 외래어 표현이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렇죠. 좀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에게 우리말 편지를 매일 보내면서 이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분이 계십니다. 한글 알림이 성재훈 연구관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기소개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방금 임지웅 아나운서가 연구관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뭐 한글을 연구하는 한글 연구관이신 건가요? 네, 저는 한글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원입니다. 오. 보통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내 건강도를 측정하듯이 그렇죠. 저는 식물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센서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원입니다. 오, 한글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네. 뭐 농업학자이신 건데 매일 아침 우리말 편지를 쓰신다고 하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말 편지를 쓰기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네, 저 같은 농업 연구원들은 사람들 상대로 강의를 할 기회가 참 많습니다. 네.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농업 기술을 알려드려야 하고요. 네. 도시 소비자들 대상으로 해서는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하고요. 네, 네. 이럴 때 이왕이면은 바르고 고운 말을 쓰면 전달이 훨씬 잘 되겠죠.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근대화 과정 중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근대화 기술 중에는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가 농업 기술 같은데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죠. 네. 네. 뭐 어떤 것들이 그런가요? 언젠가 제가 농업인을 상대로 교육을 하다가 답이 하면 도복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한 어르신께서 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 예, 어르신, 답이 비료를 많이 주면 도복 잘 쓰러집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지 그렇게 어렵게 했느냐. 예, 맞아요. 네. 저는 또 그 뜻을 모르고 그렇게 어르신이 애둘러서 설명하신 뜻을 모르고 어르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요 농업 전문 용어인 이런 걸 많이 아셔야 합니다라고 억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다 일본 말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답이 하면 도복한다 하면 못 알아 맞아요. 들을 수 있는데 예, 예. 뭐 시비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뭐 시비 걸다 이렇게 쓰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농업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쓰인다면서요. 시비는 비료를 준다는 뜻입니다. 비료를 준다. 예, 예. 저희가 알던 말들이랑은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그러니까요. 시비를 준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말로 알아들어야겠네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들, 우리의 말들을 좀 알려주고 계신데 매일같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예. 쉽지는 않죠.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한글을 알리는 그런 편지를 매일같이 쓴다면 이건 정말 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쓰시나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는 내용을 제 삶과 버무려서 그냥 간단하게 짧게 편지를 쓰는데요. 예. 그 낱말 뜻풀이는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국어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 국어 대사전을 이용해서 낱말 뜻풀이는 거기서 다 따와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그 우리말 편지를 묶어서 또 책으로도 발간을 하셨습니다. 책으로 이걸 만들어야겠다 하고 좀 뭐 생각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책으로 내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었고요. 네. 우리말 편지를 받으시는 어떤 출판사 사장님께서 우리말 편지는 거의 날마다 오니까 네. 이걸 사계절로 편집을 해서 알리면 좋겠다 해서 사장님이 책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고 예, 계시는. 그러니까 일부러 뭐 책을 쓰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신 건 아니고, 예, 하다 이렇게 보니. 좋은 기회가 네. 돼서 책을 출간하게 되셨는데, 우리가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잘못 쓰고 있는, 한글들, 뭐, 표현들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농업 쪽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 MBC에서도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이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 나눠 가도록 하죠. 네.
수확기를 맞은 농촌에 알곡이 들어찬 벼가 쓰러져 있습니다. 흔히 벼가 도복했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일제시대에 도입된 용어입니다. 비료주기를 시비라고 하는 것 역시 농업 현장에서 흔히 써왔지만 일본식 용어입니다. 도로 곳곳에 암거라고 쓰인 표지판이 눈에 띕니다. 도로 아래 수로나 통로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래 뜻을 알기 어려운 한자 표현입니다. 농업 관련 공문서나 대학 교재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복토직파법, 씨를 직접 뿌린 후 흙을 덮어 재배하는 농법을 말하는데 제목부터 뜻 파악이 어렵습니다. 정지와 유인, 언뜻 납치나 교통정리를 연상시켜 경찰 용어 같지만 과채류 줄기를 자르거나 방향을 잡아주는 농법입니다. 영상을 지금 보고 왔습니다. 예, 뭐 설명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다 설명이 나왔고요. 네. 그런 게 다 일본에서 오는 한자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썼던 거죠. 한 20년 전에 제가 저희 농촌진흥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누나가 저에게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농촌진흥청에 수도과가 있던데 상수도야 하수도야? 그 수도과가 아닌데요. 그 수도는 물에서 키우는 벼를 수도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그 한자를 저희들은 그대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뭐 일본어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말인 줄 알고 그냥 썼던 이런 말들이 많은데 앞으로 좀 표기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잘못된 표기를 하다가 보면 뭐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고자 밖으로 내뱉는 소리잖아요. 네. 이 말이 곧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말은 고와야 하는데요. 제가 알건 모르건 나도 모르게 일본어투 말을 한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일본식 사고방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광복이 됐지만 제 머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바르고 고운 생각을 해야 그게 옳은 말로 이어지고 바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예. 이 연구관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도 아나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한마디를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네. 예, 조금 더 좋은 걸음망을 사용해서 언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농업학자이면서 또 우리말을 알리는 한글 알림이를 자처하고 계신데 이 일을 언제까지 쭉 하실 생각인가요? 뭐 제 힘이 닿는 데까지는 계속 해야겠죠. 우리 농업 용어가 우리 일상생활에 농업에서 온 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네.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조바심. 조바심 난다. 조바심에서 조는 얼마 전에 그 대보름 때 먹었던 조 수수할 때 그 조고요. 네. 네. 바심은 탈고 간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조를 줄기에서 조 알맹이를 떼는 걸 조바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좀 세게 때리면 멀리 튀어버리고 좀 약하게 때리면 안 떨어지고 네네. 그래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게 조를 파실 때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요즘 그 말이 조마조마한 마음을 졸임, 조마조마하여 마음을 졸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네. 이렇게 농업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농업에서 온 낱말을 알리는데 좀 더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조바심이라고 했을 때 이 심자가 뭔가 마음 심자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그러니까요. 아니었네요. 바심 다른 수학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예. 예. 아, 진짜 우리 뭐 농업을 위해서도 이렇게 애써주시고 동시에 또 이 한글을 알리고 소중한 한글을 이렇게 일깨워 주는데도 힘써주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이 한글 알림이로서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좀 아나운서로서 이 우리말 편지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예. 뭐 받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미 기존에 우리말 편지를 받으시는 분한테 추천을 받아도 되고요. 다른 방법은 혹시 자막이 나가나요?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이 네, 좋아지고요. 자막이 나가고 예. 있습니다. 예,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재훈성 네, 코리아. 그렇습니다. 예, 이쪽으로 메일 보내주시면은 또 우리말 편지를 받아볼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네. 곧 메일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